안녕하십니까. 한솔고등학교 교사 정영훈입니다. 2023학년도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0월 화학2 기출문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부터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학1 또는 화학2 과목은 계산이 아무래도 조금 필요한 과목이다 보니 시간이 좀 배분이 필요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작년 10월 대비 그리고 작년 수능 대비 평이했던 것, 즉 조금 더 쉬웠던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거기 시간 내에 풀기에는 조금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17번부터 오늘 20번까지 풀 고난이도 문항 좀 난이도가 작년 그리고 동일한 10월 모의고사, 작년 10월 모의고사 또는 작년 수능 모의고사 수능 대비 평이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마지막 고난이도 문항도 조금 우리가 좀 덜 계산이 복잡하고 경우의 수를 좀 쓰지 않도록 비교적 좀 직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힌트가 많이 주어졌던 것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작년 대비 조금 평이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펴볼 목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고난이도 문항 분석하고 고난이도 문항 풀이하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정도 문제는 꼭 살펴보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맞았더라도 다시 한번 분석해보면 좋겠다라는 문항들 그리고 그 풀이들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번 문항입니다. 우리가 이제 증기압력 나와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 라우레 법칙 묽은 용액에서 용액의 증기압력 공식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접근했는데 끓는 점 오름을 이용해서 용매와 용질의 양을 판단하고 그때 화학식량 비교해서 맨 마지막에 물 분율을 구할 때 우리가 이 라울 법칙을 써서 선생님은 접근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통틀어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는데 용액의 총괄성 부분은 우리가 어렵게 나오면 이 17번부터 20번 사이에 고난이도 문항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의해서 우리가 꼭 분석하여 다시 한번 공식 정리하고 이 용액의 총괄성에서는 입자 수에만 비례하고 용질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단 용매의 종류에는 영향을 받는다는 것. 하지만 이 문제는 수용액이라서 우리가 용매가 똑같기 때문에 끓는 점 오른 상수가 동일해서 그런 힌트들을 조금 우리가 잘 캐치할 수 있었느냐도 이 문제를 풀 때의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유사 관련 문항으로는 작년 수능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12번 문항이 끓는 점 오름을 비교해서 물 똑같은 용매에 녹는 거니까 이것도 끓는 점 오른 상수가 끓는 점 오른 상수가 동일하다라는 걸 이용해서 몰랄 농도에 얼만큼 비례하는지의 관계를 찾는 문항. 그리고 올해 9월 문항에서 증기압력 나와서 라우레 법칙 나와 있으니까 이 증기압력이랑 끓는 점 오름은 같이 엮여서도 많이 나오니까 꼭 정리 한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17번 문항입니다. 17번 문항부터 20번 문항까지는 선생님이 풀이를 다 써가면서 같이 풀어보겠지만 일단 분석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다음은 A랑 B 기체가 반응해서 C랑 D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부분압력 반응이 진행되고 나서 B의 부분압력을 줬기 때문에 좀 이따 문제 풀 때도 알려드리겠지만 A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걸 파악해야 되고 그때 피스톤의 외부에서의 기압이 1기압이니까 1기압일 때 우리가 전체 반응의 전체 부피는 입자수에 비례한다는 관계를 통해서 아보가드로 법칙을 적용해서 입자수를 부피에 관계해서 부피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부분압력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B의 부분압력 여기 13분의 3을 이용해서 나머지 입자수들의 관계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강철 용기 나오면 여기에 부피는 항상 일정하니까 그때 이제 압력과 부피를 곱해서 입자수에 비례한다라는 관계에 파악해서 좀 이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유사 문항으로는 올해 6월 문항에서 14번 문항
탄화수소를 ABC를 이렇게 탄화수소로 표현을 하고 반응을 시켰을 때 밀도를 물어보고 있었네요. 하지만 우리가 부피랑 질량 간의 관계를 알면, 질량은 질량보존 법칙을 통해서 유지된다는 것만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문제는 뭐 유사한 문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9월 문항, 이건 항상 나오는 문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 비활성 기체끼리도 섞고 반응할 수 있는 이렇게 화합물끼리도 섞어서 반응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런 전체적인 관계들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 여러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번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평형의 양적 관계 문제고요. 우리가 평형에서 이렇게 델타 H가 나온다는 뜻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이 진행됐는지, 추를 통해서 압력을 증가시켰을 때 압력이 증가했으니까 입자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서 입자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평형 이동이 되는지까지 같이 묻고 있는 문항인데요. 이 반응에서는 우리가 부피가 입자수에 관계한다는 아보가드로 법칙, 온도가 변했을 때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샤를의 법칙, 평형상수 비교하는 것,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평형상수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 정반응이 여기는 흡열반응, 델타 H가 0보다 크니까 정반응이 진행되려면 열을 흡수할 수 있게 온도를 높여줘야 될 거고, 역반응을 진행시키려면 발열반응이니까 온도를 낮춰줘서 일정 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온도가 높아지는 발열반응인 역반응이 진행될 수 있게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유사문항으로는 재작년 6월 모의고사 17번 델타 H 나와서 이 델타 H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반응이 어떻게 진행돼서 우리 델타 H 정반응이 흡열 반응인지 발열 반응인지 파악하고, 그때 이제 화학 반응에서 계수 간의 관계, 그리고 몰 분율까지 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올해 18번 문항이 똑같이 델타 H 이렇게 어떤 반응이 진행됐을 때 이 정반응이 흡열 반응인지 발열 반응인지 혼합기체의 전체 압력, 부분 압력을 다 더하면 되겠죠. 그리고 1과 2에서 우리가 만약에 온도를 변화시켰다고 하면, 온도를 변화시켰네요. 평형 1에서 온도를 3분의 4TK로 변화시켜서 평형 2니까 이때 평형상수는 온도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도 예측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19번 문항, 요즘 이 상평형 문제가 좀 고난이도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는데, 작년에 수능에서 16번으로 나왔다가 올해 19번까지 점점 증가하고 있네요. 여기 고난이도 부분으로 꼭 분석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9번, 우리 보면은 HA가 이제 분해돼서 여기 보면은 이온화 상수를 결정하는 건데, 우리가 약산이라고 한다면, 여기 표시해 볼게요. 약산이라고 한다면 좀 이따 풀 때도 이야기할 거예요. 약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근사를 쓰지만 요즘은 근사를 쓰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처음에 근사로 풀었다가 이 문제 이제 답을 잘못 찾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약산이 아니기 때문에 근사라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약산이더라도 많이가 분해되면 그걸 약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애초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온화 상수에서 감소한 양 또는 증가한 양을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걸, 감소한 양을 고려를 해줘야겠죠. 예. 그래서 KA랑 KB의 성질까지도 같이 분석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유사 문항으로는 세 문제를 갖고 왔어요. 작년 6월 11번 문항, 요거는 우리가 약산에 대해서 어떻게 물을 넣고 완충용액에 대해서 여긴 좀 비슷하게 묻고 있는데, 약산이라도 우리가 염기나 산을 초과해줬을 땐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들, 완충용액이라서 한번 좀 비슷한 개념이라서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고요. 작년 6월, 올해 6월이죠. 올해 6월에서 이 근사 쓰지 않는 것들, 그리고 올해 7월 문항에서 17문 문항까지 같이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번 문항 같은 경우는 1차 반응인데요.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1차 반응만 다룰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반감기를 먼저 찾고 그 반감기를 토대로 우리가 반감기가 더 짧아질수록, 반감기에서 지금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면 반응 속도 상수가 커지기 때문에, 반응 속도 상수가 커지면 반감기는 반비례니까 짧아지겠죠. 그래서 온도가 더 누가 높은지 이렇게 보기 위해서 묻고 있고, 여기서 좀 이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철용기하고 부피가 나와 있지만 강철용기 부피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0번 유사문항 안 살펴봤네요. 20번 유사문항으로는 작년 수능 19번, 작년 수능 15번. 우리 반감기는 20번으로 나올 수 있고 항상 고난이도 하나, 그 다음에 중상 난이도 하나 이렇게 나오니까 함께 질량 측면인지, 그 다음에 질량의 관계인지, 그리고 이제 반감기를 찾는 게 가장 우선순위니까 반감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한번 찾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이 부분은 많이 패턴이 유사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17번 문항부터 4개의 문항 풀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기체랑 B기체가 반응해서 C기체랑 D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온도는 T에서 두 강철용기의 A랑 B가 실린더에 반응하지 않는 비활성 기체 헬륨이 2리터가 들어가 있고요. A와 B의 반응을 완결시켰더니 꼭지 B를 열고 충분한 시간을 놓았더니 B의 부분 압력이 13이에요. 그럼 아까 설명했듯이 B가 남아있다라는 뜻은 A가 한계 반응물이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실린더에 얼만큼 밀어냈는지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지금 온도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P 곱하기 V는 N 입자수에 비례한다라는 이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A기체는 XATM 곱하기 1리터니까 X몰 이렇게 쓰고 B기체는 4몰 이렇게 쓰겠습니다. 부피랑 압력 곱해서. 그 다음에 헬륨은 외부 압력이 1기압이니까 2몰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제 반응을 써봅니다. 2개의 A기체가 5개의 B기체랑 반응을 해서 4개의 C기체랑 2개의 D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이다. 반응 전, 반응하는 거, 반응 후 이렇게 살펴볼게요. 처음에 A는 X몰만큼 있었고 그 다음에 B는 4몰만큼 있었고 그 다음에 C랑 D는 없었죠. A가 다 반응했으니까 마이너스 X. 우리가 개수 B만큼 반응을 하니까 B는 마이너스 2분의 5X만큼 감소할 거고 C는 A의 2배니까 2X만큼 생성될 거고 D는 X만큼 A랑 개수가 똑같으니까 X만큼 생성되겠죠. 그럼 A는 없고 반응 후에 B는 4 마이너스 2분의 5X. 그러면 C는 2X인데 잘못 썼어요. 지우고 쓰겠습니다. C는 2X, D는 X. 전체 다 더하면 전체는 4 마이너스 2분의 5X 플러스 2X 플러스 X. 그리고 여기서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헬륨 2 이렇게 써야지 이게 전체겠지.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B의 부분 압력을 주어졌으니까 PB는 전체 압력 곱하기 X의 몰농도 몰분율 이렇게 쓰면 이거 우리 전체 다 더한 게 몇이에요? 6 플러스 2분의 X네요. 예. 그러면 이 전체 압력은 몇이야? 외부 압력이니까 실린더를 다 열고 강철용기의 꼭지를 다 열고 반응을 시켰으니까 외부 압력은 1일 거고 전체 압력, 전체 몰분율 몰 2분의 6 플러스 2분의 X분의 B니까 B는 4 마이너스 2분의 5X. 이게 13분의 3이잖아요. 그러면 쭉 계산을 해봤더니 이 계산이야 그냥 사칙 연산이니까 X는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X는 1이기 때문에 전체 부피는 전체 압력은 전체 몰수는 아까 2x 플러스 6 플러스 2x인데 이게 1 대입하면 2분의 13이잖아요. 외부 압력이 1이니까 1 곱하기 V가 2분의 13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V가 우리가 이게 헷갈리면 안 돼서 그래서 2분의 13이라고 쓰려고 해서 답이 없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여러분들 여기 제일 중요한 강철용기의 부피를 빼준 실린더의 부피를 묻고 있기 때문에 2분의 전체 13리터에서 강철용기 A가 들어있었던 처음에 강철용기 1리터 빼주고 B가 있던 2리터 빼주면 총 3리터가 빠지니까 2분의 7이 나옵니다. 이게 정확히 V가 되겠죠. 이 프라임 위에다 표시해줘야 그러면 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분의 7인 4번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유사한 문항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좀 달라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반응을 시켜서
반응 후에 어떻게 됐고 이 강철 용기에는 얼마큼의 기체가 남아있고 외부 압력 똑같이 일기압이니까 그때 이제 실린더에서 차지하는 부피를 구하면 질량 보존 법칙에서 질량은 유지되니까 바로 질량 구해서 밀도 구할 수 있겠죠. 그다음 18번 문항에서는 반응하지 않는 애들이니까 우리가 몰수만 잘 계산해서 질량이랑 몰수 계산해서 온도가 이번엔 변화됐으니까 온도가 늘어나면 PV는 NRT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뭐 부피나 압력도 올라가겠죠. 그거 잘 고려해서 문제 풀면 될 것. 다음으로 넘어가서 18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기체로부터 B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과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 K를 쓴 것이에요. 평형상수 K부터 먼저 쓰고 가겠습니다. K는 A의 몰농도분의 B의 몰농도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림과는 온도 T1에서 실린더에 A기체 0.3몰을 넣고 반응이 진행돼서 도달한 평형 상태를 나는 온도 T2에서 피스톤의 추를 올려서 온도가 달라졌네요.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은 가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나에서 부분 압력은 P이다.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반응에서 먼저 천천히 우리가 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금 가에서는 A기체랑 두 개의 B기체가 이렇게 있고 질량 간의 관계가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은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한 거니까 우리가 0.3몰에서 어떻게 평형 상태에 도달했는지 살펴볼게요. 반응 전, 반응 후. 얼마큼 반응했는지 모르니까 마이너스 x만큼 감소했다고 선생님 볼게요. 그 다음에 그럼 생성되는 B의 양은 플러스 2x, 즉 A는 0.3 마이너스 x, B는 2x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짝 화학원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에서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쓰고 할게요.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이 2분의 1이라는 거는 A의 질량은 B의 질량의 2배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식 하나 일단 마련해보고 그 다음 우리 화학 반응에서 지금 A의 개수는 1, B의 개수는 2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개수비는 우리가 화학원에서 화학 반응 양적 관계하면 몰수비랑 비례한다라고 배웠어요. 이 몰수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준 거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몰수를 구해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분자량은 개수비에 반비례한다는 걸 요식을 이용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몰수비를 구해볼게. 몰수비는 A의 질량을 개수 B 또는 분자량 B 이렇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대 B의 질량을 개수 B 분자량 B 이렇게 나눠준 거잖아요. 그러면 A와 B의 몰수비는 우리가 A의 질량은 B의 질량 곱하기 2였고 개수는 분자량 B의 반배니까 분자량 B는 A가 지금 1이고 B가 2니까 2 이렇게 될 거고 B의 질량은 B니까 그리고 개수 B는 분자량 B의 반비례니까 반비례 관계면 B가 2니까 A는 1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둘은 몰수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지. 즉 몰수가 같다. 요거까지. 그럼 몰수가 같으니까 0.3 마이너스 x가 2x랑 동일한 거잖아요. 여기 눈이 안 표시지? 그럼 x는 몇이? x는 0.1이네. 그러면 이제 또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x가 0.1이니까 반응 후에 a는 어디다 쓰지? 반응 후에 a는 0.2, b도 0.2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니은에 나와 있는 평형상수 바로 구할 수 있겠지. K는 A의 몰농도분의 B의 몰농도의 제곱이니까, 부피는 지금 가에선 4리터니까 4리터분의 A는 0.2, 그 다음 B도 4리터분의 0.2몰의 제곱이니까 계산해봤더니 20분의 1 이렇게 나오더라고. 아, 니은 보기 맞구나. 그럼 우리가 가의 몰농도, A의 몰농도 바로 구할 수 있지. XA는 A의 몰 더하기 B의 몰분의 A의 몰이니까 똑같이 지금 0.2 플러스 0.2분의 0.2니까 2분의 1이겠죠. 기억도 맞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디귿을 살펴볼게요. 디귿이 우리가 복잡하게 계산이 아니라 우리가 천천히 이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지금 가에서 A 0.2, B 0.2 동일하잖아요. 쭉 써보면 가에서 A와 B의 몰수는 똑같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압력을 높여주게 되면, 압력을 높여주면 입자수가 많아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입자수가 줄어드는 두 개의 B가 하나의 A가 되는 반응, 역반응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역반응이 진행되기 전 상태에서 살펴보면 부피가 4리터에서 2리터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4리터에서 2리터로 줄어들면 우리가 보일 법칙에 의해서 PV는 K라고 해서 일정하기 때문에 압력이 2배 늘어서 지금 반응하기 전이 PATM이었으니까 부피만 2배로 줄였을 때 2P면 2P이고 둘이 원래 0.2몰씩 그대로 있었으니까 역반응이 진행되기 전에 A도 P, B도 P만큼 있었겠지. 근데 역반응이 진행됐으니까 B는 P보다 더 작아졌겠죠, 압력이. 그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서 B의 부분 압력 P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걸 상쇄시킬 수 있게 정반응이 또 진행돼서 B를 얼마 주나 채워줬구나, 얼마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정반응 흡열 반응이니까 정반응이 진행이 되려면 온도는 그렇죠, 높아야 되죠. 그래서 T2가 T1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디귿 보기 조금 우리가 잘 생각해 봤어야 됐는데 그래도 곰곰이 생각을 하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생각하면 잘 풀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관련 유사문항 살펴볼게요. 관련 유사문항 작년 6월 모의평가, 올해 아니라 작년 6월 모의평가예요. 17번 문항, 여기 델타 H 나와서 델타 H 온도, 우리는 이번에는 온도가 정반응이, 온도를 높였더니 정반응이 진행되는지 역반응이 진행되는지 모르고 이 전체 부피를 통해서 우리가 정반응이 진행됐을까 역반응이 진행됐을까 예측해보고 A와 B 반응 개수 찾아보고, 거의 유사한 문항인데 어떨 때는 개수를 물어보냐 아니면 어쩔 때는 온도를 높였는지 낮췄는지 물어보냐, 이런 차이만 있는 것 같습니다. 18번 문항도 델타 H 온도를 이번에 TK에서 3분의 4TK로 올렸으니까 높였을 때 정반응이 진행되는지 역반응이 진행되는지, 그걸 통해서 정반응은 흡열 반응인지 발열 반응인지, 혼합기체 압력은 어떻게 되는지,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평형상수 값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럼 다음으로 19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항은 우리가 요즘 좀 고난이도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산염기 평형을 살펴볼게요. 그림 가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의 HA가 100ml 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 나는 가에다 물을 추가해서 수용액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서 pH가 3이니까 pH는 이거 먼저 공식 써볼게요. 마이너스 로그 델타 H 플러스의 몰농도잖아요. 그럼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은 여기 위에다 쓸게요. HA 상태까지 써서 얘가 물에 녹으면 H3O 플러스가 되고 A는 A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이때 보통은 우리가 약산이라고 한다고 하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로 해도 되고 몰로 해도 돼요. 몰로 하려면 이 부피를 곱해주면 되겠죠. 좀 이따 나 과정에서는 지금 가 과정에서는 몰농도로 하고 나 과정에서는 몰수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게 약산이라고 한다면 물은 어차피 여기 과량이고 얘들은 평형상수, 이온화 상수에다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핵심이에요. H3O 플러스가 우리가 반응 개수가 다 1이니까 HA가 마이너스 X만큼 감소하면 H3O 플러스랑 A 마이너스는 X만큼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산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 작은 값, 감소하는 X값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 대비해서 너무 작은 값이기 때문에 무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사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롱도랑 동일하다라고 푸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감소한 양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감소한 양을 1대1이니까 여기 증가한 양에서 H3O 플러스의 몰롱도를 줬잖아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 몰롱도잖아요. 그러면 이 감소한 양도 10의 마이너스 3승 몰롱도인데, 얘는 지금 절반 값이잖아요. 그럼 절반이나 줄어들었는데 이건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액에 비유하면 1,000만 원에 내가 돈이 있는데, 또는 10,000원이 돈이 있는데, 10,000원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1,000만 원은 너무 클 수 있으니까 10,000원의 비용이 있는데 내가 10원을 썼어요. 요즘 뭐 10원짜리 물품이 없긴 하겠지만, 그러면 남은 금액은 10,000원이니까 9,990원이 남잖아요. 그럼 거의 10,000원이랑 동일하다고 봐도 되잖아. 왜냐면 우리가 10원 깎인 물건 물론 정말 비싸게 따지면 10원 저렴한 이제 10원짜리 물품을 사고 나서는 10,000원짜리 완전의 물품을 살 수는 없지만 10,000원에 근접한 가격의 물품은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5,000원을 썼다고 하면 10,000원짜리랑 근접한 물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절반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시킨 양을 고려해 줘야 돼요. 그래서 반응 전, 반응 후, 이게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약산이라고 고려를 해서 실수를 했었는데, 요거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그럼 반응 후에는 절반 줄어들었으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롱도, 생성된 H3O 플러스도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롱도, 생성된 A 마이너스도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롱도. 그럼 바로 기억보기 구할 수 있겠지. 기억보기 KA 구하라고 했어. KA는 HA의 몰롱도분의 물 무시한다고 했었죠. 순수한 물이나 고체는 이온화 상수할 때 빼줍니다. 그거 선생님이 해설지 이론에도 넣어놨으니까 헷갈리면 살펴보셔요. 모두 다 HA의 몰롱도, H3O 플러스의 몰롱도, A-의 몰롱도 다 동일하네요. 얘들은 이렇게 상쇄되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롱도를 구할 수 있는, 기억은 맞구나. 나에서 이제 나를 넘어가야겠네. 그러면 니은 바로 플러스 나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나에서 지금 물을 추가시켰더니 HA분의 A-의 몰롱도가 지금 보니까 4배 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선생님 여기서는 니은에서는 몰수로 풀어본다고 했잖아. 몰수로 한번 풀어볼게요. 화학 반응식 쓰고, 이번에는 반응 전 몰수, 반응하는 몰수, 반응 후에 몰수, 이렇게 써볼게요. 몰이니까 처음에 가에 있던 양은 우리가 처음에 있던 양 HA에다가 HA의 몰수로 구해봅시다. 지금 몰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롱도에다가 리터로 곱해줘야 되니까 0.1리터 하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이네요. 그럼 얼마큼 감소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물을 넣어줬더니 마이너스 y만큼 감소하고, 생성된 H3O 플러스랑 A-는 플러스 y만큼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마이너스 y, 생성된 물은 플러스 y, 그냥 y라고만 쓸게요. 플러스 y, 그 다음에 A-도 y,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HA의 몰롱도분의 A-의 몰롱도, 이 관계를 한번 구해볼게요. 부피는 V리터니까 우리 리터면 1000분의 V리터분의 HA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마이너스 y 지우고 4승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A-는 1000분의 V리터분의 y 몰도 써줄게요. 이 값이 산 거니까 우리가 V는 똑같이 상쇄가 되네.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그럼 계산을 해봤거든요. y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 그럼 이 y는 빨간색으로 써볼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 y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 HA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을 뺐으니까 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A-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 맞네요. 마지막 V 구하면 되겠네. 디귿보기는 아래에다 쓸게요. 여러분, 이온화 상수도 평형상수랑 똑같이 온도에만 의존을 하는데, 지금 온도가 가와나에서 물만 추가해 줬기 때문에 KA는 그대로예요. KA는 아까 가에서 구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있잖아. KA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은 우리가 HA 분의 H3O 플러스 지우고 쓸게요. 깔끔하게. H3O 플러스의 몰농도 A-의 몰농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HA는 1000분의 V 리터분의 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 HA는 A-랑 똑같은데 1000분의 똑같이 V 리터분의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 곱하기 1000분의 V 리터분의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 이게 1.3 곱하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V만 남아있어서 V를 구할 수 있네요. 그럼 빨간색으로 써보면 V는 640ml. 또는 A는 정확히 0.64라고 나올 거예요. 0.64 리터니까 V 구하면 바로 우리 밀리리터로 구했으니까 640 나오네요. 네, 디귿 맞고 정답은 5번입니다. 조금 여러분들 복잡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계산이 복잡한 건 아니었고, 이 온도가 일정했을 때 평형상수, 이온상수가 일정한지 알 수 있냐, 그 다음에 약산이 아니라 감소된 양을 고려할 수 있냐, 이렇게 묻는 문항이었어요. 그 유사 문항으로는 아까 말했던 완충 용액을 묻고 있는 11번 문항, 여기에서 NaOH 첨가했을 때 또는 물을 첨가했을 때 어떻게 평형이동이 일어나는지, 17번 문항, 올해 6월 17번 문항이 약산 아니어서 잘 고려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올해 7월 17번 문항도 이온화 상수 얼만큼 완충 용액에서 반응해서 고려했는지도 같이 살펴보면 대망의 마지막 문항입니다. 다음은 A기체로부터 B기체와 C기체가 생성되는 1차 반응이네요. 표는 강철용기 가에, 강철용기니까 우리가 아까 설명했듯이 부피의 변화는 없다는 거 V로, 거기에서 이제 가에 A기체를, 가는 A기체를 넣고 나는 A랑 B기체를 넣었을 때 반응이 T 5초일 때 C의 질량은 나에서가 가에서의 3배였대요. 그러면 우리가 반감기를 먼저 예측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가에서의 반감기를 한번, 보통 선생님 처음 거를 많이 넣어보는데 OS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전체 기체의 질량분의 B의 기체 질량이 18분의 5니까 B는 5가 되고 전체는 18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반감기를 5초라고 했으니까 10초가 됐을 때는 B는 지금 여기 한 번 진행됐을 때 5g이었으니까 5g이 더 절반인 2.5g이 더 진행된 7.5g이 있어야겠지. 그러면 12분의 5를 12분의 5에서 분자인 5를 7.5로 바꾸게 되면 18이 되네. 왜냐면 이제 1.5배를 곱한 거니까. 그러면 18g이니까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전체 질량은 18로 유지되는 것도 설명할 수 있네. 그러면 처음일 때 얘는 전체는 18 있고 반응하기 전이었으니까 18분의 0이어서 A는 18만큼 있다는 걸 알 수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질량 관점에서 가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A기체가 분해돼서 두 개의 B기체랑 하나의 C기체가 생성되는 반응. 반응 전에 A가 18g 있었고 반감기를 5초라고 했으니까 한 번 진행됐을 때 A는 9만큼 감소할 거고 B는 문제에서 우리가 5만큼 생겼다고 했으니까 5. 그럼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A는 9만큼 남을 거고 B는 5만큼 생성됐으니까 전체 18이 되기 위해서는 C는 4만큼 생겼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우리가 반응 질량 B는
A 대 B 대 C가 9대 5 대 4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반응 질량비 아까 보면은 이 개수비는 개수 2대 2대 1은 1이죠. 개수비는 몰수비에 비례하는데 몰수비는 반응한 질량비를 분자량비로 나눠준 거잖아. 그럼 요거 이제 우리가 개수비가 지금 2대 2대 1인데 반응한 질량비는 9대 5대 4예요. 그럼 분자량비 구할 수 있겠네. 분자량비 개수비가 2대 2대 1이 되려면 분자량비는 9대 5대 8 이렇게 하면 1대 1대 2분의 1이니까 2대 2대 1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분자량비는 9대 5대 8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이제 놓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또 반응을 한번 진행시켰을 때 우리가 여기 부분 좀 일정 지우고 할게요. 공간이 없으니까 분자량 B까지 구했다는 거. 또 A를 한번 반응 진행시켜 볼게요. 빨간색으로. 절반만큼 감소했으니까 4.5, B는 2.5만큼 생기고 C는 2만큼 생겨요. 그러면 두 번 진행됐을 때 A는 4.5, B는 7.5, C는 6. 그러면 얘는 B의 전체분의 B는 18분의 7.5니까 12분의 5가 나오네. 그러면 가에서는 반감기가 5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 적용해서 이제 우리가 나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나에서도 지금 5초일 때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 B의 질량이 19니까 전체는 40이 되려면 얘는 40분의 4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럼 우리가 나에서는 B는 4g, A는 36g, 전체 40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볼게요. 반감기 이번엔 이제 반응을 시켜서 진행을 찾는 거죠. 이렇게 될 때 A는 36, B는 4니까 A는 절반 줄어들 때 A는 18만큼 줄어들 때 B는 10만큼 생기고 C는 8만큼 생기겠지. 그러면 A는 반응 후에 18, B는 14, C는 8 이렇게 되면 전체분의 B는 40분의 14가 되고 또 한번 진행시켜 볼게요. A 그럼 절반만큼 줄어들고 B는 5만큼 생기고 C는 4만큼 생겨요. 그러면 A는 9만큼 남아있고 B는 19, C는 10이니까 전체는 40분의 10분의 그러면 이번에는 반감기가 두 번 진행된 거니까 5초는 반감기는 나에서는 2.5S구나. 두 번 진행된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이 아까 문제 이 고난이도 이제 문제 분석을 할 때 반감기가 짧아진다는 거는 반감기는 1차 반응에서 반감기는 K분의 ln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정한 값인데 이 반응 속도 상수가 온도에 의존하잖아. 반응 온도가 올라가면 반응 속도 상수가 올라가니까 반감기는 줄어들어서 지금 반감기가 짧은 나가 가보다 반응 속도 상수가 더 크니까 온도는 T2가 T1보다 더 높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우리 지금 아까 분자량 B 구했네. 니은 보기 B의 분자량분의 C의 분자량 B는 B 대 C가 5대 8이니까 5대 8, 5분의 8 맞네요. T는 5S일 때 A의 양과 A의 양은 가와 나가 같다. 지금 5S일 때 가는 반감기가 한 번 진행됐을 테니까 5g. 그 다음에 나는 반응을 두 번 진행시켰을 때 5일 때면 한 번 진행하고 두 번 진행했을 때 A니까 A를 물어봤으니까 선생님 잘못 표시했네. A는 여기 B가 아니라 9, B도 9. 나에서는 반감기 두 번 진행돼서 5초일 때 9니까 9g으로 똑같네요. 그러면 9g을 분자량 B 9로 나누면 똑같이 몰수는 똑같네요. 그래서 몰수는 크다가 아니라 같다.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유사문항 다시 한번 보고 살펴보고 끝낼게요. 20번 유사문항으로는 작년 수능 19번 문항 역시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 물어보고 20분일 때랑 10분일 때 A의 양의 관계, B의 양의 관계와 B와 A의 관계를 통해서 반감기 예측하고 작년 수능 15분 문제는 질량 100분율 전체 질량분의 C의 질량 똑같이 여기 위에처럼 하면 되겠죠. 질량 100분율이라는 다른 표현으로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질량 감소했을 때
우리가 몰분율이라든지 반감기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순간 반응 속도 찾는 것까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총 4문항을 모두 분석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수능 전에 마지막 모의고사니까 요 4문항까지 또는 다른 선생님이 해설서로 올려놓은 문항까지 함께 분석해서 우리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둬서 수능에서 대박 나길 바라겠습니다.